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물질의 다양한 성질과 신소재. 자연에서 얻은 여러 가지 물질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로 사용된다. 철이나 구리와 같은 물질은 단단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농기구나 교통수단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질은 가볍고 투명하여 각종 용기나 창문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현대 문명은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을 활용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물질은 정기적 성질에 따라 크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철,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이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 하고,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과 같이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한다. 또 규소나 저마늄과 같은 물질은 극저온에서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크지만 실온에서는 전기 저항이 작아지는데, 이처럼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여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한다. 그림 1-39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이용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또 물질은 자기적 성질에 따라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과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 철, 니켈, 코발트 등은 자석에 잘 달라붙는다. 이러한 물질은 강한 자기장 속에 놓아두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석의 재료가 된다. 반면 종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은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지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석이 될 수 없다. 물질의 정기적 성질과 자기적 성질은 원소의 종류, 화학 결합의 형태, 결합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때 기존 소재의 화합물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을 신소재라고 한다.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화면을 나타내는 장치를 영상 표시 장치라고 한다. 디스플레이에는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이용되는데 대표적으로 액정이 있다.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고체 결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다. 액정에 전압을 가하여 분자 배열을 조절하면 배경 광원에서 나온 빛을 투과시키거나 투과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영상 표시 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를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한다. 그림 1-40과 같이 LCD는 전자계산기, 온도계, 자동차의 길 안내기와 같은 정보 표시 장치에서부터 고화질의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에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은 전기 제품은 대부분 반도체 소자로 작동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주로 규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순수한 반도체인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데 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한 것으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다. 일반 가정에는 교류 전기가 공급되는데 전기기구 중에는 직류가 흘러야 하는 것이 많다. 이때 다이오드와 여러 전기 부품을 이용하여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다. 트랜지스터는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바꾸는 증폭기나 신호가 1과 0으로 구성된 디지털 회로 제작에 이용된다. 트랜지스터는 매우 작게 만들 수 있고 소비 전력이 작으며 열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이용된다. 한편 발광 바이오드는 전자가 3개인 원소와 5개인 원소를 결합하여 만든 반도체 물질로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이 있다. 이때 결합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하는 색이 다르다. 1960년대에 개발된 적외선 LED는 갈륨, 비소를 결합하여 만들며 리모컨이나 광통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후 갈륨, 비소, 인을 결합한 빨간색 LED와 갈륨, 인을 결합한 초록색 LED가 개발되어 신호등과 같은 정보 표시 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갈륨, 질소를 결합한 파란색 LED가 개발되었다. 이로써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LED를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백색 LED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백색 LED 등은 전기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학교나 사무실의 조명이나 LED 텔레비전의 배경 광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개발되어 LCD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O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자체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이 필요한 LCD보다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며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개발할 수 있다. 그림 1-41은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물질은 온도, 압력, 가스, 방사능 등을 감지하는 각종 감지기로 이용된다.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가진 반도체 물질은 적외선이나 자외선의 감지기로 이용되며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 전지의 소재로 이용된다. CD 플레이어나 광통신에는 전류가 흐를 때 레이저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다. 반도체 물질은 이외에도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1911년에 오너스는 액체 헬륨을 이용하여 극저온에서 금속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던 중 약 4kg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 하고 이러한 성질이 있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한다.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한다. 수은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후 납이나 주석과 같은 금속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였다. 초전도체는 기존의 소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초전도체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림 1-42와 같이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또한 초전도체를 도선으로 사용하면 전기 저항이 없어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초전도체를 이용한 전자석은 의료 장비인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인공 핵 융합 장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 부상 열차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초전도체는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각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초전도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가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끓는 점이 77kg인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초전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물질을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며 과학자들은 임계 온도가 더 높은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네오디뮴 자석이 있다.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하여 철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이다. 그림 1-44는 하드디스크의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자석을 나타낸 것이다. 네오디뮴 자석은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등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장치에 사용된다. 초전도체와 임계 온도의 변화 1911년에 오너스가 수은의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후 순수한 금속이나 합금으로 만든 초전도체에서는 임계 온도가 23kbo다 kg 아닌 것 같아, 그지? 23K보다 높은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6년에 임계 온도가 35K인 란타넘, 바륨, 구리, 산소로 이루어진 비금속 초전도체를 발견하였으며 1987년에는 란타넘 대신 이트늄을 넣어 합성한 물질에서 임계 온도가 93K인 초전도체를 발견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 구리를 기반으로 한 고온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는 138K에 머물렀으나 초고압 상태에서는 임계 온도가 150K 이상인 물질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철을 기반으로 고온 초전도체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고압 상태에서 황화수소의 임계 온도가 203K 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초전도체의 임계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신소재. 현재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신소재를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최근에는 물질을 나노 단위 수준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킨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가 있다. 그래핀은 그림 1-45와 같이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핀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투명하면서도 흑연과 같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있고 플라스틱처럼 유연성이 있다. 따라서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투명한 전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림 1-46과 같이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탄소 나노튜브는 구리보다 열을 잘 전달하며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 핀셋,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은 기존의 제품을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 휴대하기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 의료, 정보,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개발.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응용하여 생명체의 구조를 모방한 다양한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도마뱀 부치는 발바닥에 길이가 200에서 400mm 정도인 미세 섬모가 있는데 미세 섬모와 나무나 벽 사이에 분작한 힘이 작용하여 접착력이 생긴다. 이 힘에 의해 붙임 쪽지처럼 쉽게 붙였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 매끄러운 발바닥으로도 나무나 벽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 이러한 나노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제품으로는 개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 등이 있다. 바닷가의 바위에 사는 홍합은 강한 파도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살 수 있다. 홍합은 수염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 실타래를 형성하여 물속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마뱀 부치와 홍합의 원리를 융합하여 물속에서도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되었다. 이 물질은 도마뱀 부치를 모방한 인공 미세 섬모에 홍합의 접착 물질을 코팅하여 만드는데 물속에서 사용하는 밴드, 수술용 봉합실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